IT 기술자였던 팔머 럭키가 난데없이 방산업체를 창업한 데는 그의 정치 성향과 관계가 있습니다. 일단 그는 실리콘밸리에서 보기 드문 강경 보수파예요. 주위의 시선은 아예 신경도 안 쓰고 트럼프를 지원했다가 페이스북에서 쫓겨났을 정도잖아요. 다른 개발자들보다 국가 안보 쪽에 관심이 진짜 많았던 거죠. 안드릴의 회사 설립 모토가 첨단 기술로 미국과 동맹국들의 군사적 능력을 변화시킨다 인데요. 이 정도면 뭐 다들 아시겠죠? 그 무렵 미 국방부가 실리콘밸리에 사무실을 개설하게 돼요. 중동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드론의 영상 인식 기술이 필요했거든요. 팔머 럭키의 안드릴이 처음으로 매출을 올리기 시작한 게 이 사업에 뛰어들면서부터인데, 이건 어디까지나 소프트웨어 계약이었어요. 럭키는 소프트웨어 판매만으로는 돈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죠, 이미. 그래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할 궁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등장한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그는 집권하자마자 난데없이 멕시코와의 국경에 거대한 장벽을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한 거예요. 불법 이민자 문제는 미국의 큰 골칫덩어리입니다. 불법 이민자들의 노동력이 미국 경제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이 때문에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도 진짜 엄청나거든요. 미국 전체에 1000만 명이 넘는 불법 이민자들이 있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멕시코 국경을 넘어와요. 그런데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 길이는 무려 3145km나 되죠. 그 길이를 촘촘하게 물리적인 장벽을 막아 세우는 건 진짜 어마무시한 비용이 드는 사업이에요. 자연적인 국경을 제외한 1600km 길이를 장벽을 설치하는 데만 180억 달러. 20조가 넘는 돈이 들어가요. 당연히 미의회와 행정부가 이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놓고 갈등을 벌이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팔머 럭키는 돈 냄새를 맡게 돼요. 그리고 곧바로 가상현실 국경 감시 솔루션 개발에 돌입한 거예요. 개념은 이렇습니다. 국경선 일대에 센트리 타워라 불리는 높이 10m짜리 감시탑 3개를 세우고, 감시막 근처에 누군가가 발을 디디면 적외선 센서와 카메라, 라이다 등이 작동해서 그 정보가 국경 수비 대원들이 쓰고 있는 HMD에 바로 전송이 되는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 마치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사우론의 눈 같은 역할이라고 할까요? 이런 센서에 인공지능을 적용하면 감지된 사물이 동물인지 사람인지를 자동으로 분석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국경 수비 대원들이 철조망을 따라서 정기적으로 순찰하는 시간과 노력이 대폭 줄어들게 되고, 물리적인 장벽을 촘촘하게 세우지 않아도 적은 감시탑만으로도 멕시코 국경 전체를 커버할 수 있다는 게 팔머 럭키의 발상이었어요. 자신의 주특기였던 VR을 국경 수비에 적용을 한 거죠. 안드릴은 이 시스템에 레티스라는 이름을 붙이는데요. 그때 관심을 보인 곳이 관세 국경보호청이었어요. 국경 감시 문제 때문에 진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이런 시스템이 있다고 하니 당연히 혹할 수밖에 없었겠죠. 2018년에 텍사스의 국경 근처 한 목장에서 관세 국경보호청의 지원을 받아서 성능 테스트가 진행됐는데요. 타워를 설치한 후 10주 동안 55명의 미립국자를 적발을 했고 450kg가 넘는 마리화나를 압수하는 성과를 내요. 관세 국경보호청은 바로 오케이 사인을 해요. 그 다음부터 대박 행진이죠. 2019년 영국 해군이 감시 및 지상군 데이터 플랫폼용으로 레티스를 구입했고, 같은 해 미국 해병대도 일본과 미국 본토에 있는 4개 군사기지 주변 감시를 위해서 1350만 달러를 들여서 레티스 시스템을 구입합니다. 그리고 2020년 드디어 미국의 관세 국경 보호청과 멕시코 국경에 176개의 감시탑을 세우는 2억 5천만 달러짜리 초대형 계약을 맺게 됩니다. 어마무시하네요. 창립한 지 3년도 안 된 스타트 기업이 이 정도 계약을 따낸다는 건 진짜 대단한 성공 아닙니까? 덕분에 안드릴의 투자금이 막 몰려들어요. 관세국경보호청과 계약을 따내기 직전인 2019년부터 이미 기업가치 10억 달러를 인정받았었는데 2020년에는 기업가치가 무려 20억 달러까지 올라가요. 이 무렵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전쟁에서 드론이 엄청난 활약을 보이면서 드론이 방산시장의 핫한 키워드로 떠올랐는데, 안드릴 역시
고스트라는 인공지능 기반 드론을 개발해서 레티스 감시 체계의 핵심 자원으로 쓰게 돼요. 이 고스트 시리즈의 최신 버전인 인공지능을 써서 목표물의 감지 분류 추적을 기존의 감시용 드론보다 100배나 더 빠른 속도로 처리할 수 있는 탁월한 성능을 갖고 있었죠. 세계 드론 시장은 중국의 DJI가 싹쓸이하고 있었는데요. 민수용 드론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DJI가 미국에서는 안보상의 이유로 외면당하고 있죠. 이 시장을 안드릴 고스트가 잠식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해군, 해병대도 고스트 드론을 정찰용 드론으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무인 항공기 제조사인 에어리어 I를 인수하면서 군용 대형 드론 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돼요. 2023년에 로켓 엔진 회사인 아드라노스를 인수하는데요. 이 두 회사를 인수해서 내놓은 결과물이 얼마 전 다른 영상에서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재사용이 가능한 제트 추진 드론 로드런너였죠. 로드런너에는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단순히 정찰만 할 수 있는 로드런너, 그리고 폭탄 기능이 있는 로드런너 M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목적 튜브 발사 드론인 알티우스, 요격 드론, 엠빌 등 다양한 군사용 드론을 만들고 있는데요. 에어리어 I와 아드라노스를 인수한 이후부터는 중대형 무인 항공기 쪽으로도 관심을 두고 있어요. 미공군의 첨단 전투관리 시스템 개발이나 무인기 사업에도 참여를 하고 있고, 수중 드론 회사인 다이브 테크놀로지를 인수해서 바다 깊은 곳까지도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성과 덕분에 2021년에는 기업 가치가 와 대박 46억 달러까지 치솟게 되는데요. 근데 급성장한 것만큼이나 이 회사를 둘러싼 논란도 많습니다. AI와 자율주행을 핵심 기술로 쓰는 회사다 보니까 무기에 인공지능을 탑재하는 게 윤리적으로 옳으냐는 비판에 항상 직면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국경에 설치된 레티스 시스템이 인권을 침해한다고 인권 운동가들이 주장을 하고 있고요. 안드릴을 둘러싼 논란은 끝이 없습니다. 마치 스타크 인터스트리가 그랬던 것처럼요. 여기까지 가장 논쟁적인 미국의 방산업체 안드릴과 이 회사를 설립한 괴짜 천재 팔머 럭키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여러분들 내용이 재미가 있었나요? 아니면 지루하셨나요? 지루하셨더라도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이 꼭꼭 부탁드릴게요. 안녕!